자, 마지막 간만에 민원연 어디 갔어? 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요즘 열받아서 하는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연락이 먼저 왔어요. 나 열받았다고. 나 좀 빨리 불러달라고. 뭐냐? 예, 일단은 이제 제가 오늘 먼저 나온 이유는요. 저희가 시민방송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열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방송을 심의해달라 이런 거예요. 왜냐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제대로 엄중하게 하면 사실 이런 방송들이 나왔을 때 벌써 그 법정 제재가 많이 나왔을 텐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오보, 막말, 편파로 1년에 법정 제재가 4건 이상 나오면 TV조선이 시정명령을 받게 돼요. 시정명령을 받으면 다시 또 6개월 동안 또 재승인을 또 받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TV조선 허가가 중지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4건이라는 것을 작년 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안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없었고 올해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진짜 방송 심의 규정에 걸맞게 심의를 한다면은 방송이 실제 저런 방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한다면 당연히 TV조선은 없어질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방송사인데 심의가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하고자 그러니까 시민방송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요 잠깐만, 얘기를 너무 심의자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제보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보가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심의위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안건을 상정을 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방송에 대해서 내가 심의위원이라면 내가 어떤 징계를 내리겠다. 이거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매주 수요일 날 저희가 홈페이지에 저희 민원연 홈페이지에 올릴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설문을 눌러주시면 돼요. 나는 이걸 법정 제재를 주겠다. 이유는 무엇이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걸 다 모아서 국민분들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방심위에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의를 앞두고 있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민원연이 선정한 문제가 있는 방송을 네. 시민들한테 먼저 공개해서 예. 시민들이 그걸 보고 나 같으면 이런 제재를 하겠어 네네. 라고 하는 의견을 모아서 네. 민원연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렇죠. 방심위의 압력의 수단으로 삼겠다. 네, 그런 거군요. 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심의를 넣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공개한다. 왜 그렇게 그런 하느냐? 거예요. 민원연이 보기에는 지금 방통위 산하 방심위가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보시기에. 굉장히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공장이나 이런 데는 제재를 많이 하던데. 그러게요. 우리 엄청 먹고 있는데. 어제 심의에서도 두 건이나 뉴스공장은 걸렸던데요. 자주 뉴스공장하고 제가 진행하는 방송 자주 올라가는데. 네. 그런데 이상하게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도 봐주기 심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최근 한 1, 2주 정도 전부터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이제 느껴지긴 하거든요. 어제 이제 경인선 관련된 심의가 동시에 4건이 어제 그 방심위에서 올라갔더라고요. 방송소위에서. 그런데 아실 거예요. 드루킹 보도하면서 경인선에 가자 뭐 이런 그 김정숙 여사의 발언을 가지고 TV조선과 채널A가 굉장히 그것을 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의견 진술이라는 것을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의견 진술을 한다는 것은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해서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것이 어쩌면 법정 제재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제가 실제로 저희가 모니터를 하는 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느끼기에는 나왔어도 벌써 한 20건은 나왔어야 된다. TV조선의 법정 제재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공장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이제 두들겨 맞고. 뉴스공장은 항상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항상 제재를 받아요. 네, JTBC도 굉장히 많는데 이상하게 TV조선이 같은 저희가 보기엔 더 센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봐주기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여러분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주셨으면 해서 왔습니다. 수요일마다 민원연 홈페이지에 가면 민원연이 문제 제기할 내용이 올라와 있으니 네. 수요일마다 민원연 홈페이지에 가서
본인 그 시민 여러분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 이거 네. 이거 안 그런- 돼라고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얘기죠. 네, 그런 거고요. 그걸 좀-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오픈했다 그랬잖아요. 수요일 날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올렸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한답시고 막 페이스북 홍보도 하고 했는데 시민이 몇 분 할게요. 5명, 아니 그렇게 무시하나 나를 28명. 5명이나 28명이나. 그래서 제가 너무 심각해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나의 귀인에게 다시 요청을 해서 아쉬울 때만 하려고 아쉬울 때만. 응? 요청을 해서 이거 심의 좀 사람들이 눌러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뉴스공장에서 하기에는 좀 이상하니 그래요. 왜냐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뉴스공장도 맨날 제재를 당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거 하면 밉보일 것 같아서 제가 더 다스베이다에 밑보일 나가고 수는 싶다. 없어. 이미 밑보여 있어요 거기에. 네, 다스베이다에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방송에서 저는 매주 사실은 제가 먼저 이제 제안한 거는 매주 저희가 지난주 심의 결과를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셨던 의견을 모아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 안건은 이겁니다 하고 또 보여드리고, 그 안건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제가 잡은 시간은 한 10분? 여러분들에게 매번 10분 정도의 시간을 알았어요. 네. 이제 다 알았어. 바란다. 다 그래서 알았으니까. 제가 오늘 안건을 던져야 돼요. 지금부터. 자, 첫 번째 안건이 뭡니까? 이겁니까? 예. 일단 보시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우리 측 취재진의 명단 수령은 거부를 했는데 미국 취재진의 입국 절차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풍계리 방문 비용으로 우리 돈 1,100만 원 정도인 1인당 $10,000도 요구를 했습니다. 첫 소식 엄성섭 기자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미국 취재단에게 입국 절차를 통보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는 오늘 새벽 ABC와 CNN, AP 등의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하려면 오는 22일 오전 11시까지 베이징에 있는 주중 북한 대사관으로 집결하라는 내용을 공지했다고 여러 명의 외신 기자들이 전했습니다. 북한은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0,000, 약 1,100만 원의 돈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서우두 공항에서 70인승 고려항공 비행기 편으로 원산 갈마 비행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외신 기자들은 사증 비용과 항공 요금 등을 합해 풍계리 취재에 1인당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통일부가 보낸 우리 측 취재진 명단을 담은 통지문은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핵실험장 폐기를 미국 등 외국에 선전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네, 이 보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심의 결과를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무처 직원들이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의위원이라면, 일단 이 보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보도는 결과적으로 오보입니다. 왜냐면은 22일 베이징 그 공항에서 북한 원산으로 떠난 외신 기자들이 하는 말이 피는 없었다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외신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입국에 필요한 사증 비용, 그러니까 그 허가증을 하는 비용은 1인당 $160, 우리 돈으로 17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북측이 제시한 숙박 비용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1인당 우리 돈 100만 원 안짝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숙박비 모든 걸 합쳐서 항공료 합쳐서 KBS, SBS, JTBC 모두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TV조선이 이 보도가 오보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안건을 상정한 오늘 저녁까지도 TV조선은요 홈페이지에 그대로 이 보도를 올려놓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풍계리 연막탄, 이것은 바로 10분 만에 삭제하고 사과했잖아요.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SBS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SBS에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본인들이 외신을 보고 쓴 기사는 아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 정보를 확인했냐고 SBS가 묻자 신뢰할 만한 취재원을 충분히 취재했다. 그러나 취재원을 밝힐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BS가 통일부 쪽에 알아보니까 TV조선 측이 관련 내용을 자신들에게 문의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통일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를 취재했을 때 TV조선 보도는 오보다, 분명한 오보다. 그런데 자신들만 신뢰할 만한 취재원을 충분히 확보했다. 그런데 그가 누군지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오보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TV조선의 강괴한 그런 제가 보기에는 생각을 좀 꿰뚫어 보시고 심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심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해야 돼. 잠깐만. 심의를 주실 때 방법이 있는데요. 꼭 아셔야 돼요. 프로그램 중지, 수정, 정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재승인 과정에서 벌점 4점을 받습니다. 아주 큰 중징계예요. 관계자 징계도 있는데 이것도 벌점 4점을 받습니다. 경고가 있는데요. 이거는 벌점 2점을 받는 중징계고요. 주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법정 제재인데 그러니까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그리고 프로그램 중지, 수정, 정정 이렇게 4개의 징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정말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한번 문제 없으면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행정지도, 그러니까 벌점이 하나도 없는 정도의 잔소리하는 정도의 것을 하겠다 하면 권고나 의견 제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방송은 객관성을 위반했고요. 오보 정정을 하지 않은 점을 위반했고요. 그리고 방송심의 규정의 29조의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송은 남북 간 평화적 통일과 적법한 교류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3개의 조항을 분명히 위반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여기 방송에서 이렇게 자막 쳐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아주 크게 어떻게 이 심의할 수 있는지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요즘은 저희가 이게 링크를 누르면 링크로 바로 가게 돼 있어요. 오, 훌륭해요. 네,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알겠는데 응. 말로 다 해보면 딱히 안 들어오니까 표를 만들어 주시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네요. TV조선이 분명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현 방통위사나 방심위에서 충분한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 네. 왜 봐주느냐 네. 이거죠. 네. 거꾸로 뉴스공장과 JTBC는 엄격히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 같긴 그런 말은 합니다. 안 하고 있지만 엄격히 받고 있어요. 네. 네?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좀 많이 받긴 합니다. 타겟이거든요. 네. 제가.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그 정도의 엄격함으로 TV조선도 다뤄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중하게 똑같은 잣대로 그리고 심의 규정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정 제재를 준다는 것은 너가 이것을 하면 니네 방송사가 위험해져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건데요. 법정 제재 이하, 그러니까 권고, 의견 제시, 문제 없음 이런 것은 또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의 모든 것이 권고 정도밖에 안 나와요. 권고 이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계속 이런 막말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권고 이상도 받아봤는데. 훌륭해요. 사실 그 결과 받은 것 중에 황당한 것도 있긴 있어요. 내가 말은 안 하겠는데 이라비씨 이게 뭐 이라비씨 황당한 것도 있어. 그래서 제가 별명도 지었는데 저희 시민방송심의위원회를 별명이 아니고 줄임말로 하면 시방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방위. 민원연 시방위에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노력 많이 합니다. 지금 민원연 홈페이지 20명밖에 안 들어가지고 몇 명 된 거예요. 28명입니다. 네. 근데 이런 노력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방심이나 방통위가 객관적으로 잘해주길 기대하며 모두들 잊고 있는데 전문기관이 보기에는 적어도 지금 TV조선과 같이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을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사실은 성향을 떠나 여기에 대해 충분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문제 제기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방심위에 대해서 방송이 뭐라 하기가 어렵거든요. 유일하게 스피커라는 것은 언론사인데 언론사는 방심위를 상대로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러면 복수를 당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그 방심위의 결정에 따라 징계를 당해서 폐간이 되거나 방송 문을 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방통위 방심위에 대해서 시비를 잘 못 겁니다. 이렇게 이제 민원연 같은 곳에서 시비를 거는 것인데 민원연이 힘이 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도움을 요청하러 나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민원연이 보기에는 이거 왜 이쪽은 봐줘 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유는 알 이유는 수. 잘 모르겠습니다. 뭐 네. 근거는 아무튼 언론의 자유를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의 그 논평은 허용돼야 된다 이런 정도의 이유들은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뉴스공장은 왜 그러지? 나 황당한 걸로 징계받은 것도 있거든요, 진짜. 근데 방송사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방송사들은. 저는 뭐라고 하고 잘릴 수 있죠, 그냥. 방송국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지만은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이 파파이스에서 이제 종편 떼찌를 하면서 TV조선 문제를 알려나갔고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 저희가 10,000건 정도의 의견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제출했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래서 저는 그런 재승인 결과가 나왔다고 그나마 그 정도의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방위를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민원연 시방이 네. 민원연 홈페이지에 시방이라고 써 있어요? 시민 방송 어떻게 시방이란 말을 그냥 쓰나 좀 민망하게 그러니까 시민 방송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이렇게 28명 들어오는 거예요. 시방이로 써도 30명 될까 말까 하구만. 몸을 던져야지. 응? 알았습니다. 그 아무튼 다음 2기 심의 결과는요. 한 최소한 한 2,000명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를 약속할 정한 수 거야? 있나? 숫자를 정한 거야? 네. 2,0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들이 잘해야지. 알겠습니다. 예, 아니, 열심히 근데 할게요. 이거 예. 진짜 중요해요. 압력 기관이 없어요. 거기에는 압력 기관이라는 것이 이런 시민 단체예요. 시민 단체는 관심을 안 가져주면 힘이 없잖아요. 시민 단체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쪽에서 야 그 시민 단체 누가 한다고 그래 이러면 무시해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무시 못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무시 못하게. 예. 시민이 많이 모여야지 아무튼 제출할 때 힘이 되잖아요. 28명 거를 내는 것과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걸 내는 거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좀 해주세요. 근데 요-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자, 안 그래도 끝내려고 했어요. 예.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어 이거를. 그 정권 교체되고 나서 TV조선 종편 막 떠들어봐. 니네 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 이런 그 한반도 정세가 변하는 평화 체제로 넘어가는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요 국면에 들었을 때 또 난리가 났거든요. 저희가 보고 있으면 난리가 났어요. 거기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가. 나는 전쟁 나면 존나 씨발 왜 이러는 거야 얘네들. 이해가 안 가는데 난리가 났거든요. 아주 온갖 기술을 다 써요. 그래서 지금 민원연이 이렇게까지 난리가 났는데 여기 날뛰고 있는데 왜 방통위 방심위는 그냥 두느냐. 방통위 방심위가 그냥 두니까 또 그 청와대에서도 한마디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나가는데 왜 그냥 두냐고. 근데 이제 청와대가 그렇게 말하니까 TV조선이 마치 무슨 언론 자유를 압박하는 것처럼 또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청와대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목소리를 모아서 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민원연에 28명밖에 안 가니까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주니까 답답해서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말한 거거든. 청와대에서. 하여튼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 사정이고 민원연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나선 거니까 그냥 점심 때 제가 들어가줘요. 홈페이지에. 한 번씩 많아 이렇게 수요일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